네. 블루투스를 끄고. 네. 안녕하십니까. 귤뚫기입니다. 벌써 14분이네. 지금 RPM이 1500이거든요. 1000 내려올 때까지만 인트로를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학교에서 딱히 지금 팀플이 잡혀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근데 또 학교는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일단 1차 갈 목적지는 경유지죠. 경유지. 1차 경유지는 세종 도서관, 세종 국립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인가? 그렇습니다. 국립세종도서관에 그 책을 빌렸습니다. 제가 수업이 있는데 학교에 그 교수님께서 책을 읽고 레포트를 써서 제출하는 것까지를 과제로 주셔가지고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솔직히 뭐 한 3권 정도 읽고 싶어서 빌려왔는데 읽을 시간이 3권은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권은 읽었고, 읽은 거 가지고 감상문을 제출했는데, 근데 반납 시기를 원래 이렇게 문자로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 문자가 안 왔어요. 왔는데 아마 못 본 건가 해서 이렇게 계속 메시지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오류인가? 국립 세종도서관. 여기인가? 맞네요. 자, 13분 정도 걸리고요. 이거 들렸다가 바로 또 공주로 떠야 됩니다. 되고 있겠죠? 마이크 테스트. 아니, 저번에 그 녹음된 거를 보니까 마이크가 못 잡았더라고요. 크게 수음을. 이게 마이크가 막 개인이 깨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세팅값을 조절해야 되는데 제가 세팅값 조절을 좀 덜 했나 봅니다. 이 마이크로 영상을 찍은 게 한 2개 정도 있을 텐데 DJI 마이크 1이거든요. 충분히 지금 만족을 하고 있어가지고, 혹시나 요새 또 DJI 마이크 3까지 나왔나? 2까지 나왔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마이크를 좀 필요로 해서 구매하실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마이크 1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격도 중고가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저도 얼마 주고 안 사가지고, 얼마 안 주고 샀다 해야 되지, 얼마 안 주고 사가지고 한 12만원을 줬나 그랬을 겁니다. 12만원. 아닌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원래 그 2개를 좀 고민하고 있었어요. 마이크 같은 경우는 나 공주 가는 게 아니구나. 내비를 안 켰으면은, 이게 내비를 키면은 자동으로 경로를 재탐색 하잖아요. 근데 내비를 안 키면은 제 머리는 재탐색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무의식적으로 공주 갈 뻔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었지? 와이어레스 고 2라고, 그게 로데에서 나온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거가 이제 DJI 마이크 1하고 되게 이제 뭐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좀 말을 하곤 하는데, 솔직히 음질이 더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로데 시리즈가 음질이 더 좋은 것 같고요. 요 DJI 시리즈는 좀 사용자 친화성에 맞게 UI나 아니면 뭐 관련 콘텐츠, 그리고 뭐 AS 이런 것들이 더 접근성이 높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근데 솔직히 저는 막 이 마이크로 여러분들께 뭐 ASMR을 한다든지 아니 노래를 부른다든지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충분히 만족도가 높게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제가 이 거치대를 하나 새로 샀습니다. 그 기존에 쓰던 이쪽에 놓고 썼는데, 그게 이제 원래 쓰던 여기 대시보드 부착형 거치대가 이렇게 뜨거운 이 태양의 열에 뭐 어떻게 보면 직사광선이겠죠. 직사광선에 의해서 자꾸 그 실리콘 부위가 그 내구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쓰던 거치대를 창고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부착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가족들이 쓰다가 그 새로운 거치대 사고 나서 혹시 몰라서 창고에 이렇게 방치해둔 거치대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 차에 달아놓으니까 작동하더라고요. 제 핸드폰도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그 오래된 거치대하고 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이 무선 충전 거치대였는데 고속 충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핸드폰 발열도 좀 적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여름이 오고 막 그러니까 이 무선 충전에 제 핸드폰이 못 버팁니다. 그래서 핸드폰 발열이 되고 자꾸 내비게이션이 막 중단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충전 기능이 없는 거치대를 사서 그 종종 이렇게 선 꽂아서 사용을 하자, 이렇게 해서 아날로그한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산 거치대고요. 이거 거치대 사고 나서 리뷰를 찍었습니다. 지금 한 2주 3주 그 정도 지난 건가? 잘 모르겠네요. 한 2주 정도 지났나 싶은데 영상을 찍어 놨는데, 이 거치대가 디바이브 거치대였습니다. 물론 유료 광고도 아니고요. 무료 광고죠. 무료 광고. 뭐 제공받은 것도 없고 내 돈 내산입니다. 요새 잘 안 사잖아요, 이런 뭔가 충전 기능이 없는 거치대. 그래서 뭐 많이 리뷰도 없을 거고, 그래서 하나 남겨놉니다. 요 거치대가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쓰던 거치대들은 전부 다 이제 이런 데 달아놓거나 이런 데 찝거나 하는 거였는데, 솔직히 후크형 거리가 달린 거치대들이 조금 더 흔들림에서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써보니까 이거는 이제 아예 전원 공급이 안 되는, 무조건 모든 것을 이제 사용자가 해줘야 되는 수동식이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이제 혼자 빠지고, 여기 누르면 잠기는 방식이에요. 제가 영상 찍어 놓은 거를 아마 올려드릴 텐데, 네, 이게 오늘 이제 새로 달 겁니다. 디바이브. 어디 광고는 아니고요. 그냥 내 돈 내산인데, 원래 쓰던 거치대가 있었거든요. 이게 휴대폰 거치대인데, 원래 쓰던 거치대가 요겁니다. 아이나비. 이게 이렇게 집게 형식이거든요. 집게. 그런데 이제 뒤에 이제 거치대, 요게 쓰다 보니까 헐렁헐렁해져가지고 쪼였는데도 자꾸 주저앉더라고요. 심지어 여기 기스도 좀 생기고, 아마 움직이면서 이 플라스틱이 계속 긁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스가 생겼죠. 이 거치대를 설치하면 기스는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쪽에도 이제 예전에 거치대가 기스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그랗게 자국이 남더라고요. 흡착식 쓰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덜 손상이 가는 그런 거를 좀 사용하고 자 시켰습니다. 새로운 거치대. 이건 무선 충전이거든요. 네, 무선 충전인데 C타입이고, 근데 이게 핸드폰이 오래돼서 그런가 발열이 좀 있더라고요. 발열이 좀 심해가지고, 그래서 원초적인 거치대를 시켰습니다. 이건 이제 무선 충전 기능도 없는 그냥 거치대예요. 아직 안 사용해봤는데 이렇게 내용물, 그리고 이건 이제 설치 방법 적혀 있네요. 리뷰 이벤트도 있고. 여기는 저희 학교 주차장입니다. 대학교 주차장, 예술대학 주차장이고요. 리뷰를 이런 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조용해가지고 생각보다. 근데 살짝 안 조용하긴 합니다. 여기 기기실이어가지고 작품 만들고 있는 소리가 들릴 건데, 근데 차가 방음이 좋아요. 안 들립니다. 여기 본체. 근데 이제 무선 충전 기능이 없는 본체죠. 여기 누르면 모아지고, 이렇게 모으면 펴지고. 핸드폰이 제가 아이폰 12 미니거든요. 핸드폰 바꿔야 되는데 작은 거에 정이 들어가지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이 뒤에가 핸드폰으로 눌리면서 잠기는 구조입니다. 자, 요거를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이거 송풍구용이라서 요거는 이제 조여놓고 나중에 위치 잡고 조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걸어 놓으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힘이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한 손으로는 못 하겠네요. 빼놓고 여기다가 걸겠습니다. 이 날에다 걸면 돼가지고 설치해 놓고 좀 돌아다녀 보다가 괜찮은 것 같다 싶으면, 아마 뭐야, 매미 소리가 나네? 일단은 이렇게 장착이 됐고요. 보면은 운전석의 시점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장착이 되죠. 이건 되게 만족스럽고요. 근데 이게 한 깔딱깔딱은 되긴 됩니다. 근데 뭐 유격이 엄청 커가지고 얘가 막 빠지거나 그럴 정도의 그런 깔딱깔딱 하는 움직임은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완벽하게 고정 원한다, 그것까지는 바랄 수 없다. 한번 핸드폰을 걸어 보겠습니다. 요 정도의 핸드폰의 움직임은 있습니다. 아마 거치대의 문제라기보다는 송풍구가 이렇게 넓으니까 지지 면적이 그 정도 유격이 주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풀 때는 여기 눌러서 제거를 시키면 되고, 줄도 꽂을 수 있어요. 충전선도 해놓고, 원래 있던 충전선 요거를 이렇게 꽂아서 쓰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충전을 하니까 핸드폰이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가끔씩 내비가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막으려고 원래 이 아이나비 이것도 C타입 뽑고 다니는데, 근데 얘는 또 뽑으면 대기 전력이 없어가지고 핸드폰이 안 빠집니다. 껴지지도 않고. 그래서 또 오래 쓰긴 했어요. 이거 한 5년? 그래서 없는 애로 바꿨습니다. 이 정도면 핸드폰 터치할 때 어느 정도 유격은 있는데, 그 정도는 뭐 감안할 정도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옆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빼놔도 깔끔하고, 운전석에서 시점이 편안하게 잘 나오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주행 영상을 또 찍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한 2주간 뭐 실사용 거의 맨날 제가 차를 타고 다니니까 이용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뭐 크게 흔들림도 없고요. 그냥 뭐 그 거치대 본연의 목적에 잘 맞는, 바이킹을 타고 있네요. 바이킹. 여기 옆에 축제를 하는구나. 단지 축제인 것 같아요. 바이킹. 저도 이제 학창 시절 때 초등학교까지는 경기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경기도는 되게 단지가 오래된 단지였어요. 근데 그런 단지에서는 저런 축제가 거의 한 6개월에 한 번씩 열리곤 했었는데, 막 거기서 막 달고나 뽑기도 해가지고 상품도 타먹고, 막 엄청 큰 잉어도 막 뽑고 그랬는데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세종시잖아요. 세종시로 넘어오면서 이 뭔가 아파트에서 막 동 단위로 주최하는 뭐 이렇게 그런 좀 단지 단위로 주최하는 그런 행사들이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좀 예전에는 동네 주민들하고 뭐 이렇게 교류하고 같이 뭐 나눌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꽤 주도적으로 잘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즘 세상에 들어서 좀 그런 공동체 문화들이 많이 좀 개인화되고, 또 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또 공동체의 질이 높아진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도 솔직히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랜만에 저렇게 공동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이 거치대 얘기를 다시 돌아오자면, 이 거치대는 뭐 시동을 꺼도 이렇게 핸드폰 뺄 수가 있고요. 원래 제가 자동 거치대를 쓰고 있을 때는 아무리 이 친구가 이제 대기 전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시동 끄고 나서 깜빡하고 뭐 문 열고 나갔다 들어오면 이 친구가 안 열려서 다시 키 온을 하고 열었거든요. 그런 거는 없겠죠. 왜냐면 얘는 전력을 안 받는 친구니까. 그리고 뭐 그것밖에 딱히 장점은 없긴 한데, 안 흔들리는 것도 물론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후쿠형 친구들이 좀 공통적으로 가지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가로형, 세로형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아이고, 저분이 저 택시 앞에다가 루돌프 코를 이렇게 달고 있네요. 그래서 총점, 저번에 찍어놓은 영상에는 이미 상세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실사용 한 3주에서 2주 정도를 한 후에 총점을 남기자면, 굳이 핸드폰의 충전이 막 매번 이루어질 필요 없고, 가끔씩 종종 뭐 배터리 유지시킬 때 뭐 끼면 된다, 그런 거 귀찮아하지 않는다, 나는 간단한 게 좋다, 고장 안 나는 게 좋다 하면은 5점 만점에 한 4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만족도는 항상 뭐 1점은 미래를 위해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좀 짓고요. 지금도 충분히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 저기 동생들이 그 차도 수동인데 거치대도 수동을 가지고 있냐고 막
세상 거꾸로 살고 있다, 그런 평이 있거든요. 근데 괜찮습니다. 기능이 많이 있지 않다는 것은 고장났을 때 많이 고장나지 않는다는 거하고도 같은 논리로 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고장나지 않는다는 거는 웬만해서 제가 고쳐 쓸 수 있다는 것이고, 고쳤으면 좋죠. 환경 오염도 적어지고. 그린 컨슈머죠. 그래서 벌써 다 왔고요. 저기 앞에 세종도서관인데, 세종도서관 들어갈 때 캠코더로 내부는 좀 찍으면 그럴 것 같고, 외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기서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라도 출발할지도 모르니까 내려서 찍고, 학교에서 지금 11월 달에 한 11월 20일 정도에 주최를 하는 학과 전시가 있어요. 졸전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 과제전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전시가 있는데, 그런 전시 이전에 원래 사진을 막 다 찍습니다. 그 도록이라는 거를 책자를 만들어서 서로 공유를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또 포플처럼 쓰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는 이번 작품이 굉장히 좀 심혈을 많이 기울였고, 그리고 또 돈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출혈이 큰 만큼 좋은 사진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팀원들의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 서울에 촬영을 좀, 스튜디오를 빌려서 촬영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제가 이제 아마 출발할 거예요, 서울로. 근데 그 차를 원래 용달을 부르려고 했는데, 용달이 지금 여기서 서울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은 거의 한 20만원 정도 나오고, 편도죠. 근데 왕복으로 하면 40만원 정도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심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 스타리아를 렌트를 해서, 스타리아 렌트가 하루에 제가 카카오 렌트로 알아보니까 2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하루에 20만원이니까 톨게이트하고 기름값 포함해도 톨게이트 값 한 6만원, 7만원 쓸 거고, 그리고 제 기름값 왕복 한 10만원 정도 잡으면, 그러면은 한 16만원, 거기다 20만원 플러스 하면은 36만원 안에 갔다 올 수 있잖아요. 렌트, 또 용달하고, 용달 차에 저희가 다 못하니까, 그러니까 또 버스도 타고 가고 그러면은 추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여기 자리가 남았네요. 그래서 차라리 추가 비용 낼 바에 한 사람이 고생을 하자. 그래서 스타리아를 타고 갈 겁니다. 근데 아마도 스타리아를, 잠시만요, 제가 잠시 도서관을 다녀오고 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도서관에 다녀왔습니다. 요새 무인 반납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좋네요. 원래 막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데, 무인 반납기에서 한 2분 만에 해결을 했습니다. 대학교로 일단 가고요. 26분 정도 걸리네요. 그래서 한번 후진해야 되겠네. 그래서
저기 말할 거는 아까 스타리아를 이야기하다가 말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용달차 부르는 것보다 운전하는 게 더 싸다는 결론을 통해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좀 렌트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마도 내일 9시부터, 내일 09시죠 09시부터 그 다음날 09시까지, 내일이 아니네,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렇게 하루 24시간 대여를 했고요. 아마도 서울에 다녀오고 나도 한 6시 안에 복귀를 할 것 같은데, 한 7시에 복귀하려나? 그런데 그 장거리 주행을 한번 해보고 그 이후에 좀 평가를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으로 제가 스타리아를 끌고 가서 주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또 스타리아로 찍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스타리아 시승 영상이 하나 나오겠죠. 또 장거리 또 한번 다녀왔고, 그 다음에 단거리로 가면서 여러분들께 퇴근을 스타리아로 하게 되면 또 영상 하나가 좀 나올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좋은 기회입니다. 안 그래도 다른 차량들을 좀 리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금전적으로 이 차를 빌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빌려놓고도 또 등록도 해야 되고, 아파트에 대려면, 그리고 소카 같은 것들 솔직히 하면 되는데 또 시간도 없고, 한 번씩 빌리고 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 일 있을 때 또 하면 좋잖아요. 일 있을 때 하면 좋으니까. 그래도 운전을 한 6시간 넘게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살짝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시승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장거리 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그렇게까지 그 역사적인 걸 찾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기본 알고 있는 것들로 좀 이야기를 하고, 그 월요일 전에 좀 주말에 스타리아에 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그 영상을 찍을 때는 그래도 전문적인 영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간단히 좀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자면, 스타리아에 전속이 있었어요. 이 스타리아 나오기 전에 그 그레이스라는 차량이 있었을 겁니다. 현대 그레이스라는 차량이 스타렉스의 전손이죠. 그러면 이제 전손이 넣으면 안 되죠. 전신이고, 그 97년까지는 그레이스로, 그라나다인가? 그레이스일 겁니다. 그레이스를 97년까지 팔다가 97년 딱 넘어가면서 스타렉스가 나옵니다. H1.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냥 그 시대의 스타렉스가 나왔고, 스타렉스를 계속 팔다가 2007년인가에 그랜드 스타렉스인가? 그게 나왔을 거예요. 이게 정확한 정보는 아니니까 제가 자막으로 좀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수정해서 영상에 송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스타렉스가 나오고, 그 스타렉스가 우리가 평소에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접했던 그런 봉고차, 그런 느낌, 동글동글한 스타렉스의 느낌이었죠. 그러다가 2020년에서 2021년 되기 전까지 계속 그걸 팔았어요, 그랜드 스타렉스를. 그러다가 20년도하고 21년도에 스타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좀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아마 스타리아가 출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스타리아의 좀 뭔가 컨셉 자체가 MPV였을 겁니다. 근데 MPV는 약자고, 풀네임을 보면
Multi-Purpose Vehicle 해서 좀 뭔가 다목적 차량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사용자의 뭐 특성에 맞춰서 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PVV라고 기아가 가지고 가는 그런 시스템하고도 굉장히 잘 맞는 것 같거든요. 그게 뭐 전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면 또 다른 가지치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솔직히 이 그랜드 스타렉스 이거는 굉장히 많이 보였죠. 어린이집 차량으로도 많이 쓰고, 그리고 또 미술학원 차량으로도 많이 쓰고. 제가 스타렉스 솔직히 부러웠어요. 제가 미술학원 다닐 때는 이스타나를 타고 다녔거든요. 쌍용에서 나온 이스타나. 그것도 똑같은 봉구차인데, 그거는 이제 스타렉스 H1의 시기, 거의 97년도 막 그런 시기의 차인데, 얘가 아직도 굴러가더라고요. 계속 정비를 받으니까. 그리고 벤츠 엔진이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쌍용차가 장고장이 거의 없었다. 그 벤츠 엔진과 그 다음에 변속기는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수동 변속기인데 그 단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이신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자막으로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타다가 스타렉스 보면은 상당히 편해 보여요. 그 이스타나 안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낑겨서 앉으면 그 작은 차 안에 진짜 오밀조밀 한 10명 정도 넘게 앉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승차감도 불편하고, 뭐 과속방지턱 넘을 때마다 막 머리 천장이 찌고 막 끼리끼리 거리고, 차는 거의 그냥 속도도 안 나고 그랬던 차인데 추억이네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막 조수석 옆에 좀 많이 탔거든요. 기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친해지면 뒷자리에 안 태우고 조수석에 태웁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뒷자리에 비하면 조수석이 상석이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기사님하고 대화하고 수동 변속기 막 계속 움직이는 거 보고. 기사님은 기어비가 굉장히 짧았어요, 그 이스타나가. 그러다 보니까 뭐라 해야 되지? 굉장히 손발이 바빴습니다. 굉장히 바빴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솔직히 뭐 수동의 꿈을 키우기도 했고,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이 테크니컬한 것들과 뭔가 메카닉적인 것들과 그런 것들이 합쳐지게 되면서 뭔가 뭐 마음을 울리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수동 변속기를 타고 있지만 굉장히 매력 있는 차긴 합니다. 다음 차를 수동 변속기로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요 앞에는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차들이 이 3차선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와야 될 거예요. 저번에 이쪽에서 사고 난 것도 봤는데 그때 티볼리였습니다. 티볼리와 뭐 앞에 차는 아반떼였나 그랬을 거고 그랬죠. 그래도 오늘은 저기 커피를 타고 안 놓고 왔습니다. 다행이죠. 항상 그래요. 커피를 타놓고 놓고 오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또 사야 되잖아요. 코스코에서 커피를 샀는데 그 인스턴트 커피라고 커피를 막 냉동시켜서 갈아 놓은 그런 제품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타 먹으면 막 찬물에도 녹고 얘가 좋아요. 그건 따로 제가 옆에다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거의 한 2년째 먹고 있는데 다른 커피를 잘 안 먹습니다. 또 저는 굉장히 진하게 타 먹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원래 카페를 처음 가면은 에스프레소부터 먹는 게 좋은데 그냥 제 취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에스프레소를 처음에 시킵니다. 그래야 이제 그 커피집에 커피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아메리카노 먹고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하는데, 진짜 더운 날 아니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잘 안 먹어요. 제가 비염인데, 비염이다 보니까 기관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그 막 찬바람 부는 날 그러면 막 바로 기관지가 붓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굉장히 날씨가 또 환절기가 되고 그러면 잘못 먹었다가 또 기관지 부어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걸 좋아해요. 따뜻한 거. 그런데 지금 이거는 용량이 꽤 되잖아요. 근데 농도를 거의 에스프레소만큼 탑니다. 그러면 이제 한 모금 먹을 때마다 바로 이게 오거든요. 킥이 오는데, 이제 저는 원래 이제 흡연을 하다가도, 흡연은 이제 끊어서 금연을 하고 있으니까 금연자잖아요. 근데 지금 요새는 생각이 잘 안 나긴 하거든요. 이 담배 생각이. 그런데 이제 다른 이 카페인으로 보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흡연 욕구. 솔직히 카페인 하나로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각성이 되는 느낌이라서. 근데 또 카페인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2차선까지 뚫렸네. 그래서 좀 덜 막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좀 진하게 먹으니까 좋더라. 그리고 저는 또 블랙밖에 안 먹어요. 종종 달달한 거 막 먹었었는데, 이게 제가 뭐 계속 팀플도 하고 과제도 하고 뭔가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시즌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창작 활동을 계속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약간 혈당 스파이크가 오면 그러면 너무 졸린 거예요. 그러면 약간 생각이 좀 멈추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방지하고자 거의 저기 당이 안 들어간 아메리카노를 먹습니다. 그리고 칼로리도 굉장히 작아요. 아메리카노 그 페트병에 들어가 있는 거 제가 이제 사서 먹을 때 칼로리 보니까 4칼로리인가? 14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10 안에 이제 들어오는 칼로리인데, 그렇잖아요.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이 음료수라는 것도 굉장히 단 걸 먹기 시작하면 살이 금방 찝니다. 뱃살이 찌고 그래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먹는 것도 좀 달달한 거 덜 먹으면 밥 많이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대학교에서 현장 뭐라고 하죠? 현장 체험 학습, 현장 실무 체험 학습, 현장 실무 체험 학습이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뭐 갔어요. 그때 버스를 빌려가지고 뭐 매주일이었지? 저번 주 화요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이었네요. 이번 주 화요일 날 갔다 왔는데, 그 회사는 아무래도 가구 업체 중에서 조금 사무 가구를 전문적으로 만들더라고요. 디자인을 하고 만들고, 자체 공장도 있고 규모가 꽤 컸습니다. 공장이 그 본사에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부지에도 또 있고, 그래서 갔다 온 거죠. 견학을 가서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아직까지 뭔가 대한민국의 가구 산업이 조금 더 세분화되고 조금 더 다이카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들 많은데 조금 더 이제 경쟁력 가지고 큰 회사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또 대한민국의 가구 디자인의 뭐 회사들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그 도장 관련해서는 솔직히 뭐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도장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가구 쪽은 아무래도 자동차보다 그 도장에 대한 그 뭔가 요구사항, 뭔가 그 도장에 바라는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차는 이 남한테 너무 많이 보여지는 물건이다 보니까, 그리고 가격도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장에서 요구하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데, 가구는 아직까지 그 차의 도장면만큼은 기대치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 알루미늄 같은 거에, 알루미늄 베이스의 뭐 하드웨어에 파이프를 껴서 제작을 한다 한들, 뭔가 분체 도장을 했는데 분체 도장 끝면 부분, 모서리 부분, 이런 부분이 막 뭉쳐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드웨어 같은 거 하고 이 다리 부분의 그 연결 부위 자체가 그렇게 뭔가 이 차량의 단차라고 하면은 차 같은 경우에는 2mm, 3mm 가지고도 이렇게 뭔가 논쟁이 일어나는데, 아직까지 뭔가 가구 산업에서, 대한민국 가구 산업에서는 그런 것들까지 뭔가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는 느낌이 들어 보였습니다. 근데 또 갔는데 저기 기념품을 주셨습니다. 기념품. 웬만해서 그 제가 어디 행사 가가지고 받는 기념품들을 봤을 때 그렇게 막 크게 정말 좋은데? 이런 적은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좋은데? 했습니다. 요거는 보온병을 받았거든요. 보온병 받았는데 보온병에 무려 온도 표시기가 달려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는 아니고 온도 표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도가 얼마인지 알 수 있고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차를 타고 다닐 때 이렇게 보온병에다 담아놓고 텀블러에다 담아놓고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 온도가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입구가 좁아가지고. 그래서 그 운전하다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안 보고 마실 때 뜨거운 적이 많아요. 물론 뜨거운 거 잘 먹는데, 그런데 이 온도 표식이 있으면, 이게 터치식이거든요. 여기 누르면 보입니다. 그 배터리가 체중계 이런 데 들어가는 배터리 들어가더라고요. 동전 배터리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잘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아날로그한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런 노트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노트도 줬어요. 2개나 유익한 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호감도 10 중에 8 정도 상승. 그렇습니다. 지금 가면 되겠죠? 지금 오늘은 팀플이 없는데 왜 학교를 가냐면 제가 3D 프린터를 하나 장만했어요. 저희 작품에 이 내부 구성에 대한 설계가 3D 프린터로 좀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요새 3D 프린터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또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3D 프린터 사업이나 아니면 작품이나 그런 것들로 콘텐츠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새 아무래도 그 3D 프린터의 지금 접근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원래 가격이 굉장히 높았는데 3D 프린터가 가격은 높은데 입문하기에는 너무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작업들이어서,
그래서 좀 접근 가능성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뭔가 이렇게 전문가들만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건데, 이제 벤브랩이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그런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상향 평준화를 시키고, 그런 기술들을 이 사람이 수동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축을 맞추고 0점 맞추고 작동을 시키는 그런 작업들은 전문성이 매우 많이 띄는데, 이 벤브랩 같은 회사들은 오토 레벨링이나 아니면 오토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에서 관련 뭔가 이렇게 조절 앱을 받게 되면, 앱이나 뭐 그런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뭐 소프트웨어를 받게 되면 소프트웨어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오토 시스템이죠. 그러게 되면서 뭔가 3D 프린터를 뭔가 이렇게 많이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영상 몇 개 보게 되면은 물체를 뽑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지에 올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D 프린터가 예전에는 이제 목업에 좀 멈춰 있던 그런 시기였다면, 목업을 넘어서 완제품까지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D 프린터가 디자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붐이 저희 학과에도 좀 부른 것 같습니다. 저희 학과에 이제 3D 프린터만 좀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형도 있거든요. 형도 있는데 그 형이 진짜 3D 프린터 자격증도 있고 군대에서 그걸 땄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학과에 3D 프린터 이 붐의 전신 같은 분인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걸로 작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굉장히 좀 아무리 가격이 좀 낮아졌다 한들 제가 지금 돈을 막 벌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금 접근 가능성이 조금 멀었습니다. 왜냐면 자본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조금 머뭇머뭇하고 있다가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라고 벤브랩 자체에서 최대 48% 정도의 할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체 가격이 71만원 정도로 할인 중이었는데, 원래도 할인 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59만원에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해서 67만원 안에 제가 필요한 것들까지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학교에다가 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무리 자동 레벨링이나 아니면 자동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다 해도 그 안에 있는 것을 빼고 다른 필라멘트를 껴놓고 중간중간 필라멘트가 꼬이고 하는 것은 또 사람이 해결해 줘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필라멘트가 꼬여 있길래 다시 학교로 출근합니다. 거의 다 왔고요. 원래 아르바이트 할 때는 스타벅스도 드라이브 스루로 많이 가곤 했는데 지금 알바 못하는 상황이어가지고 드라이브 스루는 못하고 지금 뒤에다 커피 가루 들고 다니면서 커피를 타먹거든요. 그래서 핸드메이드입니다. 그래도 한 잔 탈 때마다 4,000원씩 아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4,000원씩 아껴서 한 10번만 아끼면 4만원인데, 4만원이면 기름값 한번, 제 모닝이 4만원 넣으면은 이 풀에서 한 칸 정도 이렇게 내려옵니다. 4만원이면 기름 한번 채우고 한번 채워놓으면은 그래도 일주일 타거든요. 일주일 이상 탈 때도 있고. 지금 연비가 14.6인데 굉장히 시내 주행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비 좋아요. 그래서 좀 아끼고 살다가 방학 때 제가 면허증을
좀 다른 것도 하나 집어넣고 싶어가지고 지게차 면허를 하나 도전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게차 면허를 따서 지게차 관련 아르바이트를 좀 해보고 싶어서 시급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면허증 욕심이 약간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하려다 보니까 지게차는 또 군대에서 몇 번 잡아봤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지금이 딱 적기입니다. 이번에 따서 좀 작품 비용 좀 벌고, 작품을 하게 되면 돈이 100은 우습게 나가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죠.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그래서 도착을 했습니다. 차를 좀 대놓고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학교에 오토바이가 2대가 생겼네. 저 한 대는 3D 프린터를 사랑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형의 오토바이고요. 모델은 CG125입니다. 혼다에서 예전에 생산했던 모델인데 그 라이센스가 아마 끝났을 거예요. 아니다, 라이센스는 안 끝났을 거고 원래 1980년도에 계속 만들던 오토바이였을 거예요. 그래서 저 오토바이를 생산하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편의사항 등 뭐 ABS 이런 것들이 추가되지 않은 그냥 그 상태 그대로의 80년대 기술이죠. 그 기술 그대로의 차체를 그대로 생산하고 있는데 요새 엔진은 바뀌었다 그래요. 원래 엔진은 퀵 스타트가 되는 엔진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인젝션 타입으로 넘어오면서 퀵 스타트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형이 아이들링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시동 켰을 때 단수 안 넣고 출발 안 하는 그 시기, 공회전 시기죠. 그때 좀 뭔가 이렇게 RPM이 불안정하게 아이들링이 이루어져서 시동이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뭐 중간중간 훅가시라고 하죠. 이렇게 훅가시 넣어주면 그러면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잘 타고 있습니다, 형도. 오늘은 여기에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